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8살 여성분이 아파트에서 잠을 깨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엉덩이가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넘어지셨습니다. 딸이 발견하기까지 6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여성분은 몇 달 동안 몸이 뻣뻣한 느낌을 받아오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뻣뻣함은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이며 한국 전역의 병원과 의원에서 20년 이상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어쩌면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뻣뻣이 나베오레, 뻣뻣함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뻣뻣함은 몸속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체의 비명이며 이것을 무시하시면 어둠 속에서 절벽 끝을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숙여서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시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닿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제 상체를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비틀어 보십시오. 뻣뻣한 느낌이 드십니까?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뻣뻣합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실 때 관절이 닳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70살인데 50살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85살인데 통증 없이 걷고 힘들이지 않고 몸을 굽히고 넘어질 두려움 없이 사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셨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뻣뻣함은 몸속 체액 순환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이 마르고 있습니다. 근막, 즉 모든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오래된 고무처럼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움직임이 더 힘들어집니다. 보상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몸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팔을 뻗지 않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적게 움직일수록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침에 약간 뻣뻣한 상태에서 지팡이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 보행기가 필요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과정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72살 김씨라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손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포 수준의 탈수와 부동성이었습니다. 조직이 미끄러지고 움직이는 능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하루 중 정확한 시간에 표정미세 운동을 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수분 섭취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북한산을 등산하셨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제가 김씨 같은 환자분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디가 뻣뻣한지에 따라 몸에 필요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배우실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배우실 것입니다. 타이밍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뻣뻣함을 되돌리는 방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황금 시간 동안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셔야 했습니까? 허리 아래쪽이 뻣뻣한 느낌, 마치 몸이 그 자세로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팔을 천장을 향해 쭉 뻗어 보십시오. 실제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더 이상 뻗지 못하게 해서 중간에 멈추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뻣뻣함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뻣뻣함은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몸의 비명이며 이것을 무시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안의 독립성을 완전히 잃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 태웠으며 제 경력 동안 8,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뻣뻣함을 생일 케이크의 또 하나의 초로 치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던 분들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식사를 직접 준비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깨의 그 뻣뻣한 느낌, 무릎의 그 딱딱 소리, 신음소리 없이는 바닥에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없는 그 무능력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뻣뻣함은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기에 눈에 보이는 징후입니다. 관절이 마르고 있습니다. 근막, 즉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마른 가죽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윤활하게 해주어야 하는 체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70살이나 80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9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60대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차이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여기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74세의 최 여사님이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분이 내내 부축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엌 선반 위쪽에 있는 그릇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5분이 걸렸는데 몸이 너무 뻣뻣하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활동적인 삶의 끝에 도달했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최 여사님을 진찰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관절염이 아니었습니다. 뼈의 퇴화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세포 수준의 체액 정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액체가 제대로 흐르면 통증 없이 뻣뻣함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만히 있거나 매일 똑같은 제한된 움직임만 반복하면 그 액체가 순환을 멈춥니다. 걸쭉해지고 느려지고 거의 젤처럼 변합니다. 관절이 미끄러지는 대신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사실 체액 순환을 잃은 관절로 일반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면 손상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들 것입니다. 염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길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걷기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칭 루틴을 시도했다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통증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목, 어깨, 허리에 뻣뻣함을 느낄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를 되돌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은 몸이 왜 뻣뻣해지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관절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모와 손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 조직 샘플을 검사하고 영상을 볼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진짜 원인은 세포 수준의 체액 정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몸의 모든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있습니다. 기계의 오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액체는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액체는 그냥 거기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순환합니다. 매일 스스로 새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몸이 이 액체를 관절을 통해 펌프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 뭔가가 바뀝니다. 하루 종일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반복적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앉습니다. 같은 자세로 잡니다. 같은 패턴으로 걷습니다. 몸이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활액이 특정 부위로 순환하는 것을 멈춥니다. 걸쭉해집니다. 끈적해집니다. 찬장에 몇 달 동안 놓여있던 꿀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관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깨를 만져보세요. 천천히 뒤로 돌려보세요. 딱딱 소리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갈리는 느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뼈끼리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활력을 잃은 건조하고 정체된 액체입니다. 액체는 여전히 거기 있지만 퇴화되었습니다. 배출되지 않은 세포 노폐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두 번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막입니다. 이것은 몸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구조를 감싸는 얇은 조직층입니다. 근막은 매끄럽고 미끄러워서 근육들이 서로를 지나 미끄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막은 70%가 물입니다. 올바른 유형의 움직임을 받지 못하면 탈수됩니다. 펠트처럼 끈적하고 엉킵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의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머리를 양쪽으로 30도 이상 돌릴 수 없으셨습니다. 3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온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초음파 치료, 마사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분의 목 근막이 수년간 같은 수면 자세와 같은 컴퓨터 자세로 인해 본질적으로 서로 붙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만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이미 탈수된 조직을 잡아당깁니다. 건조된 고무줄을 늘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다시 튕겨 돌아오고 때로는 전보다 더 팽팽해집니다. 해결책은 정확한 시간에 맞춘 수분 공급과 결합된 미세 움직임입니다. 미세 움직임은 뻣뻣함이 있는 정확한 각도를 목표로 하는 작고 특정한 동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선한 활액을 관절로 밀어넣고 오래되고 퇴화된 액체를 짜내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수분이 공급될 때만 작동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특정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은 장기, 혈액, 방광으로 갑니다. 근막에는 결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근막을 재수화하려면 미세 움직임을 수행하기 30분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몸이 그 물을 결합 조직으로 전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움직임을 수행할 때 본질적으로 스펀지를 짜내고 신선한 액체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단 3주 동안 이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3주입니다. 운동 범위가 2배가 되었습니다. 2달 안에 차를 후진하기 위해 어깨 너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체액 역학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20년 동안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뻣뻣함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왼쪽 어깨가 뻣뻣할 때, 그것은 오른쪽 엉덩이가 뻣뻣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몸은 아침에 허리가 굳어버릴 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초의 할머니를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5군데 병원을 다녀오셨더군요.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절염, 노화, 진통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단순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뻣뻣함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오른쪽 경합골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팔로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특정한 패턴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뻣뻣함은 근막선을 따라갑니다. 근막은 몸속의 거미줄처럼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의 한 부분이 막히면 다른 부분들을 잡아당깁니다. 뻣뻣함의 위치와 방향은 정확히 어느 근막선이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정밀한 지도입니다. 최할머니의 패턴은 오른쪽 나선형 근막선이 완전히 탄력성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조직을 윤활해야 하는 체액이 걸쭉하고 끈적해졌던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요.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치마다 다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을 시도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태극권을 합니다. 이것들은 좋은 활동이지만 표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려고 집 전체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을 만져보세요. 가장 심한 뻣뻣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깨입니까? 엉덩이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각 위치는 특정 근막선이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특정 시간대에 수행되는 특정 미세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 할머니에게 드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쪽 어깨의 뻣뻣함에는 제가 나선형 이완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신 직후 왼쪽으로 누워야 했습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 천천히 공중에 원을 그리는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은 뻣뻣함의 방향과 반대로 뒤쪽으로 그려야 했습니다. 단 3분입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오후 2시에 같은 움직임을 다시 하고 저녁 7시에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들일까요? 근막 조직은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수분을 다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운동은 조직을 열어줍니다. 조직이 가장 따뜻한 오후 운동은 가장 깊은 이완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녁 운동은 매일 아침을 괴롭게 만드는 밤새 굳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11일 만에 초의 할머니는 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 만에는 통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는 찡그리지 않고 손녀를 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깨가 풀리자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분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근막 제한이 신경 경로와 혈관을 압박하여 전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표적 운동이 다른 의사들이 5가지 약으로 치료하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특정 패턴을 파악하시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여주는 특정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뻣뻣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신호이며 저는 여러분께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발끝을 만질 수 없는 진짜 이유, 어깨가 시멘트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관절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뼈 문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근막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막이 무엇일까요? 몸속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섬유를 감싸고 있는 얇고 미끄러운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포장지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새 비닐봉지처럼요. 아름답게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포장지가 건조하고 끈적해집니다. 오래된 풀처럼요. 근육들이 서로 달라붙습니다.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움직임의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할머니는 팔을 가슴 위로 거의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머리를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엌 윗선반에 손을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이나요?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담긴 수치심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뼈는 괜찮았습니다. 근육은 사실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어깨, 등, 옆구리를 눌렀을 때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근막이 가죽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탈수되고 막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근막이 살아있고 미끄럽게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마시는 아무 물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아무 빈도로 하는 아무 움직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황금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 원칙입니다. 근막은 물을 마신 후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분을 흡수합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2시간 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때 세포의 문이 가장 넓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15년간의 연구 끝에 이해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30분의 시간대에 특정한 미세 움직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이 근막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마치 호스를 잠근 채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어 세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10분 동안 몸은 준비하며 세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10분 후 미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미세 움직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이것은 근막층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작고 특정한 동작입니다. 어깨의 경우 팔을 앞으로 10cm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립니다. 찻잔보다 크지 않은 작은 원입니다. 정확히 90초 동안 하세요. 극적인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근육에 타는 듯한 느낌이나 땀을 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분이 가장 깊은 층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와 허리의 경우 서서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을 옮기되 절반만 옮기세요. 완전히 체중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입니다. 이것은 근막 시스템을 통해 부드러운 파동 운동을 만듭니다. 90초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목의 경우 머리를 좌우로 돌리되 30도만 돌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돌립니다. 더 큰 움직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30도는 몸의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근막에 완벽한 스트레칭을 만듭니다. 너무 많이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보호하기 위해 긴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체 루틴은 7분이 걸립니다. 물을 마신 후 황금 시간대에 7분입니다. 이씨 부인은 매일 아침 이것을 했습니다. 2주 만에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설명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해도 움직여도 뻣뻣함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조각입니다. 이것이 평생 뻣뻣하게 사는 사람과 젊음을 되찾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뻣뻣함을 치유하는 매우 특정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움직임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잡으면 같은 움직임이 10배 더 강력해집니다. 24시간 동안 관절과 근막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19시 사이에 우리 몸은 활액을 가장 많이 생성합니다. 이것은 관절 내부의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액체는 얇고 묽게 머물러 있습니다. 걸쭉해지지 않습니다. 연골을 제대로 코팅하지 못합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몸은 그렇게 높은 비율로 생성을 멈춥니다. 시간대가 닫힙니다. 강남구에 사는 76세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너무 뻣뻣해서 머리를 감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저녁 어깨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2년이나요?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그녀는 밤 8시 자기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나쁜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는 몸이 그 움직임을 관절액 생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칭을 하되 아침 5시 30분 일어나자마자 하라고 말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있었습니다. 2개월 만에 머리를 감고 빨래를 널고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같은 스트레칭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자연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때 근육을 감싸는 결합 조직인 근막이 늘어나는데 가장 민감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핵심 천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따뜻한 근막은 늘어납니다. 차가운 근막은 찢어집니다. 아침에 몸을 드지 않고 차가운 근막을 스트레칭하려고 하면 미세한 찢어짐이 생깁니다. 이 찢어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뻣뻣해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 천이 오르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왜 더 나빠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서 17시 사이에 황금 시간대 동안에는 스트레칭을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관절 회전을 하세요. 손목, 발목, 어깨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무언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절을 움직여 활액 생성을 자극하고 연골 주위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일상 활동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진 후에 늘리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자세를 30초 이상 유지합니다. 이때 근막이 실제로 반응하고 더 탄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아침 움직임 시간대 30분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는 동안이 아닙니다. 후가 아닙니다. 전입니다. 몸은 활액을 생성하기 위해 시스템에 물이 필요합니다. 일어났을 때 탈수 상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면 아무리 만약에 움직여도 몸에서 충분한 관절 윤활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초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81세이셨고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로봇처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어요. 물도 드셨고요.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물을 드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드시고 30분을 기다린 다음에 관절 돌리기 운동을 하세요. 이 타이밍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무릎이 40%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유연성이 회복될지 아니면 영원히 굳어진 채로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모든 동작을 하셔도 이 한 가지 요소를 무시하시면 거의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뻣뻣한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미세 동작을 수행하실 때 물을 마시는 정확한 시점이 성공과 완전한 실패를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근막, 즉 몸속 모든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은 운동하는 동안 매우 특정한 세포 수준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움직일 때 조직이 건조하면 본질적으로 마른 가죽에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그 물이 혈류를 통해 근막 조직에 도달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위가 아닙니다. 목구멍도 아닙니다. 근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지고 오래된 테이프처럼 달라붙은 조직입니다. 이 20분에서 30분 동안 물분자들은 근막층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미세 동작을 수행하시면 조직의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압박이 말 그대로 수년간 건조했던 공간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는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른 스펀지를 물에 넣고 부드럽게 짜면 물을 흡수하고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근막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분 공급 시간대 동안의 움직임이 조직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짜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무작위로 운동을 합니다. 이 두 활동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고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또는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십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완전히 실패합니다. 물과 운동은 함께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초혜 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월간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뻣뻣한 상태로 계셨고요. 너무 좌절하셔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물을 드시나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침 식사 후에 아침 9시쯤이요. 언제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 식사 전에 7시쯤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시간 차이가 났어요. 스트레칭 루틴 전체 동안 조직이 완전히 건조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지시를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1컵을 가득 드세요. 정확히 2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미세 동작을 수행하세요. 할머니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아셨어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를 믿고 시도해 보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울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동안 어깨가 실제로 풀리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긴장이 녹고 있었대요. 3주 안에 통증 없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몇 달 동안 해오셨던 것과 같은 동작이었어요.
유일한 차이는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 동작 세션을 할 계획이신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꿀꺽 마시지 말고 꾸준히 드세요. 그런 다음 25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동작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조직이 수분을 공급받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35분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이미 시스템을 통과해버립니다. 20분 전에 시작하지도 마세요. 물이 아직 근막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분에서 35분 시간대가 전부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이 미세 동작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 3주 동안 하루라도 걸으시면 근막이 다시 굳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세포 생물학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온 체액 역학이 중단한 지 36시간 이내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 분야에서 23년을 보냈고 누가 5년 후에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중요한 회복 단계 동안 이 정확한 동작 패턴을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3주가 지나면 몸이 탄력을 갖게 되고 더 적은 빈도로도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20일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적용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발목 회전 순서를 수행하세요. 양쪽 팔 각 방향으로 8번씩 돌리세요.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간지렉이 고여서 걸쭉해졌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언제 하시든 상관없이 일어난 지 정확히 90분 후에 어깨뼈 조이기 시리즈를 수행하세요. 5번 반복하고 각각 6초씩 유지하세요. 왜 90분일까요? 그때가 여러분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최고점에서 하강하고 근막이 재구성에 가장 잘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움직임 반응 시간을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인데 물 섭취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각 운동 세션 2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일시적인 근막 수축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세포 외의 기질을 최적으로 수화시키지 못합니다. 온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넷째, 정오에 제가 시연한 고관절 굴곡근 이완 동작을 수행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션인데 장시간 앉아있는 동안 근막 단축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30분만 앉아 있어도 전곡까지의 누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3분간의 고관절 시퀀스가 4시간의 앉기 손상을 지웁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 전에 목과 턱 이완 프로토콜을 하세요. 이것은 하루 종일 거북목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근막 제한을 해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 경직이 실제로 근막 연속성을 통해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에 전신 통합 운동을 하세요.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층 사이에 조직화된 미끄러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엉킨 머리카락을 빗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부드럽게, 꾸준히, 방향성 있게 말입니다. 이제 수분 섭취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개선되는지를 설명하는 빠진 조각입니다. 모든 운동 세션은 충분한 양의 세포 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운동 중이나 후가 아니라 2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 20분 동안 물이 세포의 공간으로 분배됩니다. 그때 운동이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7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빨래를 널 수 없었습니다. 부엌 위쪽 찬장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8년간 진행된 경직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루틴을 19일간 따른 후 완전한 운동 범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개선된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몸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발목 회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근막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을 바꿀 다음 3주 동안의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미세 운동으로 어느 부위의 경직에 먼저 집중하시겠습니까? 어깨, 고관절, 아니면 허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유연성 회복에 관한 이 삶을 변화시키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경직으로 고생하며 그것이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